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라이브 시간이죠. 오신 분들은 저희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한 번씩 인사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제 옆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라이브 시작 전에 안내드리는 내용 몇 가지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북이,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 동의해주신 분들은 G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유유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G마켓 라이브 진행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다음 주 라이브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가 마지막이고요. 전자윤님 안녕하세요. 치혜님 안녕하세요. 유자님 안녕하세요. 고민경님 안녕하세요. HK 박님도 오셨네요. 저희 오신 분들은 저희 채팅창에 출석 체크 링크가 나갈 거예요. 출석 체크 링크 나가면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섭하더님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여기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쭉 앞으로 저희 G마켓 라이브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덕분에 매주 화요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님 모시기 전에 이제 질문 있어요와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건 없고 이거 꼭 신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ESN 플러스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뜰 거예요. 월 첫 세일과 함께 할 판매 고객님을 모집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ESN 플러스에서 접속하시면 바로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ESN 플러스 접속하시면 여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 바로 가기 누르시면 과거에는 본 적 없었던 그 프로모션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제 마이크가 자꾸 쓸린다고 해서 가운데로 조정 좀 할게요. 이제 됐을까요? 네. 자, 월 첫 세일과 함께할 판매 고객님을 모십니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16일부터 22일까지 참여 모집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월 첫 세일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빅스마일데이나 빅세일 기간이 겹치면 미진행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월 첫 세일 할인 쿠폰을 G마켓이 100% 지원한다 라는 거예요. 자, 100%예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해야 되겠죠. 플랫폼에서 이렇게 할인 쿠폰에 100%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우리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셔라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쿠폰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당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분담률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면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쿠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 프로모션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신청 기간이죠. 그래서 월 첫 세일 프로모션 시작이 아마 7월 1일부터 7월 3일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그동안 몇 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자, 여기 그냥 신청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 기간 선택해 주시고요. 요렇게 참여 신청 저장 누르시면 네,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꼭 G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안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 자, 고민 있어요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드린 고민 있어요는 MS 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고민이에요. 혹시 오셨나요?
한 제품을 여러 경쟁자가 판매를 하다 보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대리점인 경우 온라인 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춰서 기재하는 경쟁사가 있는데 할인 쿠폰 붙이는 것 때문에 자꾸 가격 수정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나보다 자꾸 낮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자꾸 가격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ESN 플러스에서 가격 수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정을 혹시 자주 하면 순위가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마 타 플랫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 G마켓 측에도 그런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수정을 자주 한다고 해서 뭔가 상품의 점수에 뭐 문제가 된다거나 해서 뭐 그 순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뭐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출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격 수정을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상품 지수가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샤랄라 패밀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유료 같은 무료 강의 덕에 G마켓 매출도 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도 진짜 중요한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에 강사님 모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온 고민이 있어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썸네일에 전화번호 기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썸네일 관련 운영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썸네일에 지금 G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보다 보면 그 대표 이미지죠. 대표 이미지에 그 뭐 글자, 텍스트나 뭐 이런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썸네일은 뭐 텍스트 같은 거 적지 말고 그냥 뭐 잘 상품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미지로 해라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간혹 보이긴 하죠. 보였다라고 해서 상품에 뭐 바로 내려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이제 조금 운영에 위반이 되는 그런 텍스트 문구를 적었거나 하면 바로 이제 좀 제재가 오겠지만 당장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아마 번호를 적겠다라는 거는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B2B 관련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굳이 썸네일에 뭐 저희의 회사의 연락처를 적었다고 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뭔가 클릭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썸네일에 굳이 이 번호를 입력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B2B 때문에 고려하시는 점이다라고 하면 상세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뭐 대량 주문 시 또는 CS 센터 같은 것들은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 이미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경우. 그래서 워터마크랑 로고 달려있는 경우 많아요 라고 하시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요거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제가 판매 중인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도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식품의 경우 후기를 얻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이럴 때 후기를 잘 모을 수 있는 강사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이거 그 체험단 모집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라이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라이브에 되게 자세하게 올려놓긴 했거든요. 혹시 그때 라이브 같이 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그래서 체험단 모집하는 방법이라던가 리뷰를 조금 이제 쌓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다뤘던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드셔보고 뭐 이렇게 받아보고 했던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품은 후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상품 올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 다 홍보를 해요. 나 이거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면 가족들이 또 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뷰를 초반에 좀 쌌습니다. 이거 뭐 지인의 버프라고 해야 되나? 지인분들께서 구매해 주시고 또 후기도 좋게 남겨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후기를 쌓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가족이나 친구들부터 저는 부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파랑새님 안녕하세요. 달광상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네요. 달써닝님께서도 동기부여 받으러 들어왔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저희 그 출석 체크 링크에 출석 체크 해주셨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아이디 적으시면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꼭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요.
외부 강사님과 함께 브랜드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의 성장 사례를 살펴보고 도출한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와 상품의 강점과 타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모시는 강사님 소개를 제가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브랜드의 단단한 기반을 세우는 브랜드 파트너 스몰 브랜더. 혹시 스몰 브랜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들어봤다, 아니면 나 어디서 봤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고요.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입니다 라고 채팅창에 한 번씩 적어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이건 조금 TMI일 수도 있고 좀 재밌는 팩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스몰 브랜더의 컨텐츠를 구독하는 유료 구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고 브랜딩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 이 스몰 브랜더 대표님이 저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더 이 스몰 브랜더에 애정을 갖고 컨텐츠를 읽어보기 시작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 지마켓 라이브에 꼭 한번 모셔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네요. 처음 봐요. 처음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제가 오늘 모실 강사님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브랜더 최용경 대표님이시고요. 네, 스몰 브랜더 CEO.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파트멘터리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스포카 그리고 이제 이런 학력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용경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할 텐데 혹시 브랜딩이 무엇일까요?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브랜드 또는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채팅창에 한 번씩 남겨주실까요? 작은 브랜드 기반 쌓기 너무 필요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과 조금 이 내 제품을 브랜딩하는 그런 영역이 좀 너무 다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서 저도 나름대로 이 스몰 브랜더의 컨텐츠를 계속 읽으면서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큰 브랜드를 이긴? 네, 이 큰 브랜드를 이긴이 뭐죠? 예상치 못한 동창생. 맞아요. 그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기억을 하니까 보고 우리 중학교 친구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이 뭘까? 그래서 일단 물건을 잘 파는 게 먼저니까 물건을 잘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제품을 내가 막 광고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좀 내 제품을 알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브랜드나 브랜딩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판매하고 계시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위탁으로 판매를 하신다거나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향후에 내 브랜드를 좀 갖고 싶다. 나의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스몰 브랜더 대표님을 이제 모시고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최용영 대표님께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참여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질문도 나갑니다. 이 질문을 맞춰주신 분들 위해서 책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스몰 브랜더에서 출간하신 판매 전략이라는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할 테니 채팅창에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최용경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맞아요, 감기 걸리셨다고. 옛날에 박경림 느낌. 박경림을 모르시는 세대가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PPT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표님 소개를 미리 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스몰 브랜더의 최용경이라고 하고요. 작은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사례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PPT가 이렇게. 네, 이게 넘어가는 이렇게요. 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그 도도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 오프라인 카페나 레스토랑에 카운터에 보면은 태블릿 PC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알아요. 도도 포인트. 그 카페 가면 적립하는 맞아요. 마지막에 맞죠? 도도 포인트 아시죠? 대표님들. 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당시가 2013년도라서 당시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을 텐데 그때 이제 도도포인트 다니면서 오프라인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한 2만 명, 3만 명이 이제 오프라인 사업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다녔었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멘토리라는 인테리어 스타트업을 다녔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도포인트에서는 사업자분들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했다면 아파트 멘토리에서는 직접 작은 브랜드를 이제 기획해서 판매하는 장사의 역할을, 장사꾼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9cm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수건이거든요. 혹시 그란이라는 수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HK 박님께서 도도포인트 꽤 오래전에 쌓였던 그 포인트라고 아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인테리어 쪽 뭐 결혼을 최근에 하셨거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뭐 그란이나 리튼 같은 그런 제품 많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파트멘터리에서 만드는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싱해가지고 제가 직접 판매를 했고 그게 연매출 한 30억 원까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스몰 브랜더라는 그 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몰 브랜더는 이제 5년 동안 꽤 많은 브랜드를 만나보고 꽤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은 브랜드란 무엇인지 좀 인사이트를 많이 축적해서 컨설팅도 하고 컨텐츠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레터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 2만 명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고 계시고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도 무료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한번 구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저희 오늘 선물로 드리는 작은 브랜드를 위한 지침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여기 지마켓 셀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저희도 저희가 그냥 뭐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에 입점하지 않고 그냥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짧은 시간 내에 2만 권 가까운 판매가 돼가지고 출판계에서도 되게 신기하다. 마케터들이 출판사를 창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작은 브랜드 창업자분들을 모아놓고 약간 VIP 행사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작은 브랜드의 밤이라는 행사도 올해 들어서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작은 브랜드의 밤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여러 대표님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작년 기준으로 300억 조금 넘게 매출을 하고 계신 마이노멀의 이영진 대표님도 오셔서 발표를 하셨었고 그리고 오니스트라고 이제 콜라겐 이제 제품 판매하는 그 김재현 대표님 거기도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님들이 직접 굉장히 생생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서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고요. 제 오니스트 네. 콜라겐 젤리 너무 그 인스타 광고로 좋아하세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광고 네. 많이. 네,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 거기가 이제 뒤에도 사례에 나오겠지만 네. 제품의 SKU가 2개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네, 한 개로도 사실 60억 정도 했었고 2개 하니 되니까 10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이제 최용영 대표님께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데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한 높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와 볼륨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야기를 좀 작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하면 혹시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괜찮아요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도 나가는구나. 저는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용영 대표님은 최대한 마이크 볼륨을 높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런 목소리를 가져보는. 그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나. 저희 조금 그러면 천천히 하면서 네. 물을 마셔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조금 볼륨을 낮추고, 네, 대표님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 네. 샤랄라 패밀리님이 열심히 사시는. 맞아요. 너무 열심히 사셔서 이렇게 감기 네. 걸리신 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소통해 주시는 분들께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릴 거거든요. 일단 HK방님은 선물 꼭 드리고 싶어요. HK 방 후보입니다. 선물 후보. 네. 광고 많이 할수록 돈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사실 제품이 두 가지라서 남는 게 오히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품 가짓수가 너무 많았을 때 그 상세 페이지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다 따로 해야 되는데 제품이 적으면 적을수록 광고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글에 오니스트 매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것도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강연 3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브랜드란 뭐냐. 나는 HK방님처럼 난 셀러야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체 브랜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스몰 브랜더가 정의하는 그 요소들을 구성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냐, 작은 브랜드는. 세 번째는 그러면 찐팬은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3가지로 구성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브랜드는 대체 뭐냐, 스타트업도 아니고 셀러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작은 브랜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브랜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인트로 할 때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다시 네. 한번 댓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브랜드란 위에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더 남겨주세요. 몇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있는 로고 중에 아는 브랜드 있는 거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귤메달 알고요. 귤메달을 아세요? 네. 마케터라 귤을 네. 브랜딩했다라는 거에 네. 굉장히 되게 좋은 인사이트 받아서 그리고 슈퍼 마차도 알고요. 세터도 압니다. 네, 저는 대부분 이렇게, 약간 백화점에 있는 걸 많이 하시네요. 백화점 자주 갑니다. 네. 지금 HK방님께서 소비자가 생각할 때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름을 브랜드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는데 지금 자연님은 감자밭 아신다고 보통 제가 이장표를 꺼내면 감자밭을 먼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감자밭처럼 어떻게 보면 HK방님께서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감자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고 브랜드의 정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수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터의 손호철 대표는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영속성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분만의 정의인데 그 말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2, 3년 정도 한 300억 나는 게 끝이 아니라 엄청 오래도록 지속돼야지 그게 브랜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영속성이 있어야만이 기업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대 창업가분들이에요. 1세대 창업가분들. 네, 사실 젊은 창업가분들, 저희보다도 어린 창업가분들, 90년대생분들 진짜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다 90년대생. 근데 요즘에 사실 1세대 창업가들 약간 50년대생 분들 만나보면은 와, 그때는 정보도 없을 때 그쵸. 어떻게 그렇게 창업을 했지? 그리고 어떻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진짜 탄탄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도 되게 많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결국에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 스몰 브랜드 하면서 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창업한 지 3년 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마이노멀처럼 3년 만에 300억, 뭐 500억, 세터도 지금 작년 기준 한 5, 600억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브랜드도 너무 대단한데 이게 결국에는 창업가든 브랜드한테 자산이 되려면 영속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야 장사가 아니라 브랜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HK방님 한 번 얼굴 뵙고 싶은데 저 얘기도 되게 공감이 저도 많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면 그때부터 엑싯을 하려고 맞아요.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 특성이 조금 더 그거에 가깝긴 한데 해외는 조금 더 되게 일본만 해도 사실 장인 기반의 이제 뭐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막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무적인 마케팅 강의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내가 왜 브랜드를 하고 있지 생각을 해봐야 이게 마케팅을 하는 거에도 하나하나 의미가 생기고 배우는 게 뭔가 쌓이지 그게 아니면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되네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닌가 봐 그렇게 버려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몰 브랜더는 그러면 작은 브랜드를 대체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은 브랜드 파트는 어떻게 보면 세터 대표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장기적 비전, 속도에 맞는 성장, 제품력, 개성, 그 다음에 고객 중심 이런 브랜드 파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매출을 작은에 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매출보다 작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가 우리 브랜드에 영향을 얼마나 크게 주고 있냐 하나랑 직원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주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작은이라는 요소에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네. 많지 않은 맞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지 이 브랜드 자체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되게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보고 무언가 비용도 고정 비용도 되게 가벼운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크게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작은 브랜드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이제 직원 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작은 브랜드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셀러분들이 작은 브랜드로 뭔가 뭐 진화, 뭐 성장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일단 위에 스몰 부분은 다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브랜드 영역만 그죠?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배워서 맞아요.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스타트업 쪽은 오히려 스몰에서 일단 좀 많이 맞아요. 탈락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고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조건을 갖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이 굉장히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게 이제 매출이 고정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예전에 우리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렇게 했던 것들도 반대로 우리는 브랜드다 이렇게 말을 바꾸실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비용도 좀 가볍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유님이 스몰 자동 충족이라고. 그래서 저희 다 자동 충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몰 브랜드가 생각하는 이제 작은 브랜드는 자금이라는 누군가는 한계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기회로 돌아오는 거를 이제 스몰 브랜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스몰 브랜드는 너무 뾰족한 컨셉으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우리 제품을 사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약점이고 그리고 대기업처럼 막 뭐 예를 들면은 TV 광고도 못하고 뭐 그 버스 정류장에 광고도 못하고 그죠.
비싼 광고를 못하니까 다양한 채널에서 난 알릴 수가 없어.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약점이고, 그리고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게 되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제 올라카피탄이 수제 제품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신고 온 제품. 아, 수제화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이 10개도 안 돼요. 진짜 수제화예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대기업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걸 강점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뾰족한 컨셉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헤베더유스라는 큰 커프라 브랜드 대표님한테 아침마다 DM을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헤베더유스 없으면 저 진짜 아무런 속옷도 못 입는다. 그만큼 이제 이 브랜드 없으면 나 못 산다라는 고객이 한두 명씩 쌓이다 보면 그게 영속성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찐팬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제한된 채널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업에서 안 하는 직접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글리어스라는 못난이 채소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직접 피드백을 듣고 그거를 거의 대부분 다음날 그 주 안에 다 개선을 하니까 초반에 고객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게 생긴 우리가 거예요. 키운 브랜드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렇게 고객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적용해서 어글리어스의 대부분의 기능은 다 고객들이 준 피드백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능이고요. 세 번째로 올라카피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품종에 집중해서 품질이 높아지니까 아까 수지님이 놀라신 것처럼 요즘에도 하루에 10개밖에 안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고 그렇게 네. 특별한 제품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명품이잖아요. 진짜 소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브랜드 많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대기업이랑 절대 싸울 수 없는 작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강점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 얘기가 나왔으니 그럼 내 사이트, 내 브랜드의 강점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객님들이 생각하실 때 강점들이 있고 브랜드가 생각할 때 강점이 있는데 G마켓 와가지고 쿠팡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이거는 뭐 처음에 이제 팩트니까. 네. 너무 약간 너무 상징적인 네, 거라서 그쵸.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쿠팡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빠른 배송. 맞죠. 그러니까는 그럼 물류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어글리어스는 너무 제품을 계속 개선하니까 여기 진짜 제품을 미친 것처럼 만드네 이렇게 하는 거고, 스몰 브랜드 하면 대부분이 여기는 뭔가 멋있기만 한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이렇게 컨텐츠 쪽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HK방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소통이야 그러면은 나는 CRM 대박인 브랜드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장점이 바로 떠오르시면 너무너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벤져스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크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아무도 똑똑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 힘세 네, 이거죠. 완전 힘이 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막 예를 들면은 스몰 브랜더가 쿠팡이 너무 멋있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물류를 가지고 쇼부를 볼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레퍼런스가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거로 가는 건 안 되고, 특히나 작은 브랜드는 대표 혼자 운영하거나 5명 이하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럼 대표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K방님은 소통을 잘하시고 좋아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스몰 브랜더는 의외로 소통이 굉장히 취약해요. 정말요? 엄청 취약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질적인 정보나 이런 콘텐츠를 드리는 거는 좋지만 소통이 있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랑 비슷한 브랜드들이 좀 몇 명 있는 편인데 거기는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소통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희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게.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가실 수 있게 전달드리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굉장히 붙어가지고 컨설팅하는 거를 중시하지 막 절대 다수하고 엄청 열심히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브랜드가 잘 되고 멋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잘하지도 않는 부분에 너무 힘을 써가면서 하는 거는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마치 소통이 되게 절대 진리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작은 브랜드는.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않다. 사실 뭐 여기 아까 말씀 주신 감자밥만 해도 막 대단히 엄청 소름 끼치게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코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로 쭉 밀고 나가는 한 가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너네 브랜드의 장점이야. 이렇게 고객들도 인정할 정도로 장점이어야 돼. 나 혼자 주장하면 안 된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 있었으니까 뭐 소품이나 이런 걸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제 눈에는 너무 안 특별한 제품인데 나는 내 제품이 진짜 특별하다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 판매자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게 너무 정확한 게 이제 사실 이 대표님은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딴 거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못 보고 나는 우리 제품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고객들은 아닌데. 그죠? 공감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객들도 공감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아는지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무조건 우리 브랜드랑 고객들이랑 좀 이해를 맞추고 고객들이 대체 우리 브랜드 어떻게 생각하지? 고객은 뭐가 필요하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케팅을 딱 4가지 포인트로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알아야 돼요. 어떤 고객들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이 고객은 우리한테 뭘 원하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선보이고 그리고 그걸 만들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계속 소통하고 저희가 아까 스몰 브랜드는 소통에 취약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뭐 예를 들면은 채습으로 소통하는 건 너무 취약한데 컨텐츠로 계속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잘하는 소통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 관련해서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플만 해도 계속 4.0, 그죠. 17.0, 18.0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제대로 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개선해서 고쳐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뭐 1.0 나왔는데 고객들이 되게 안 좋은 피드백을 줬어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장돼야 될 제품이 아니라 그것만 개선하면은 만족하겠다는 건가? 이런 힌트로 잘 받아들이시고 개선할 생각으로 자신 있게 제품을 론칭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리뷰를 굉장히 잘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2가지 꼭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아직 리뷰도 없는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리뷰 자체가 없고 나는 무슨 제품 만들어낼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좀 활용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 혹은 오니스트처럼 건기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건기식은 대체 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한포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네, 계시나요? 한포진 알죠. 한포진이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피부염 같은 건데 한포진이 일어나는 분들은 이거에 스트레스 엄청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그래서 검색을 만약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한포진 검색하면 의외로 커뮤니티 멤버 수가 13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한포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오니스트 같은 경우에 콜라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단백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포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나는 뭔가 한 포진을 개선할 만한 특정 성분을 엄청 뭔가 연구해가지고 한 포진 고객들만 엄청 니치하게 타겟팅하고 싶어 하면은 커뮤니티에서 한 포진을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신 분이 마이노멀 대표님이에요. 아, 저당. 네. 처음에는 저당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키토로 시작했어요. 아. 키토라는 너무너무 니치한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키토 커뮤니티가 그 당시가 18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2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대표님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20만 명 중에 내가 10%만 내 고객이 돼도 2만 명이 넘네. 근데 지금 키토 관련해서는 정보가 그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랑 브런치로 키토 관련한 거를 일단 컨텐츠를 한 6개월을 한번 만들어보고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한 게 마이노멀인데 점점 이제 잘 되고 처음부터 잘 됐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컨텐츠 쌓아놓은 게 있고 이미 고객들을 모아놓고 한 거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6개월 동안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혀 사실 키토 그분 되게 키토 아니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던 분이시고 그냥 정유회사 다니던 분이시고 근데 그냥 자기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너무 저처럼 빡세게 일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키토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뭔가 식품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근데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해도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 낸 제품이 방탄커피인데 네네. 방탄커피 와디즈에서 펀딩했을 때 처음부터 제가 기억으로는 한 6천, 7천 정도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콘텐츠를 쌓으면서 모아놨던 고객님들께서 첫 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이제 더 바로 반응이 오셨겠네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는 아예 초반부터 사실 자본력 투입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 빌드업만 정말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도 6개월 만에 1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이영진 대표 관련한 인터뷰 컨텐츠가 저희 뉴스레터에도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 보시면 진짜 러프하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제 잘 됐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되게 뾰족한 키워드로 검색해봤을 때 이게 시장이 충분히 많은가 확인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봉사활동 관련한 질문 관련해서도 이제 봉사활동 관련한 플랫폼 창업하신 분도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봉사활동 관련해서 무슨 궁금증이 있지? 되게 특이하네요. 봉사활동을 검색해보고. 네. 사실 봉사활동 생각하면 뭐랄까 좀 약간 공공 그쵸. 비영리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느낌인데 여기 봉사활동 플랫폼 카인들리라는 데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 힙한 느낌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2030 분들이 봉사활동 하고 싶은 이유 중에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누군가 이제 만나고 싶어서 친구도 만들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이런 이유로 하고 싶은데 그런 조금 공공적인 그런 데 들어가면 뭔가 나랑 연령대도 안 맞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카인들리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우리가 좀 힙하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찾아보시고 고객들이 이 키워드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 키워드가 과연 시장성이 충분한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질문 중에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상품이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스몰 브랜더 입장에서는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쵸. 내 브랜드, 내 상품이 있어야 쭉 가는 거니까. 네. 있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검색해보는 거랑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소싱하는 거랑 굉장히 타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 제품이 없더라도 이런 거 한 번쯤 검색해서 상세 페이지라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만약에 제품이 있으면 정말 좋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수요를 검색을 해서 일단 상품을 소싱을 해서 그걸로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상품을 만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상품 소싱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맞고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옆에 있는 브랜드가 러닉스라는 브랜드인데 제 팀원이었어요. 진짜요? 대표님이. 근데 요즘 창업하신 거예요? 네, 러닝이 이렇게 미친 제이컵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연 오기 전에 러닝벨트라고 지마켓에 검색해 보니까 러닉스 제품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닉스 대표님한테 이거 올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소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어떻게 고객을 초반에 파악했냐면 이제 지마켓은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기가 러닝벨트를 팔고 싶은지 뭘 팔고 싶은지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냥 키워드 기반으로 여러 개 한 100개, 20, 200개를 다 올려본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근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 한 2020년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러닝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러닝벨트가 100개 중에 제일 잘 팔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괜찮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꽤 잘 팔렸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다른 거 제품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근데 러닝벨트가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왜 딴 걸 하냐. 러닝벨트를 브랜드화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해서 러닝벨트를 러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냈는데 러닉스도 스마트 스토어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로 이제 러닝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지마켓에 러닝벨트 제품들 보면 브랜드화가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자기 성공의 비결?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벨트랑 러닉스 벨트랑 일반 러닝 벨트랑 사실 러닝 벨트가 무슨 예를 들면 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 사면은 몇 년 쓰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재구매가 일어나진 않죠. 네, 재구매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래 쓰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랑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한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러닝 할 거야. 근데 오랫동안 쓸 것 같아. 그럼 굳이 3,000원 아끼려고 그죠.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전히 러닉스 말고 브랜드가 있는 러닝벨트가 거의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오히려 되게 명품 러닝벨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10만 원이 넘어요. 아예 그냥 우리와 다른. 네, 아예 리그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류의 제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전거 체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네일 영양제 이런 거는 전부 다 브랜드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르카라는 그 속눈썹 영양제. 눈썹 속눈썹 영양제 아니라 눈썹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뉴진스처럼 이렇게 머리 정돈해주는 뉴진스가 어떤가요? 네.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도 사실 당시에 머리 픽서 이런 거는 사실 아무런 브랜드가 유명한 데가 없었는데 나르카가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되게 예쁘게 브랜드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다 소싱해서 판매를 하시다가 이 제품 왠지 브랜드만 입히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 보인다면 러닉스 대표님처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물론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브랜드가 지금 없이 그냥 상품을 그냥 키워드로 저희는 이제 또 온라인 셀러이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 중에서 봤을 때 시장에 딱히 브랜드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 그 틈새를 좀 찾아서 내가 브랜딩을 해봐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카? 새로운 유니카인가요? 유니카가 뭐죠? 유레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그 참고로 러닉스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인턴 분들 제외하고 혼자 운영하고 계시고 월에 이익이 아마 1억 이상 난다고. 정말요? 저희 네 억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스몰 브랜드는 자꾸 소품종 얘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주로 판매하는 게 러닝 벨트랑 양말이에요. 딱 러닝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딱 두 품목. 완전히 그냥 러닝에 특화되게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되게 알짜배기. 그죠, 알짜배기죠. 네. 순위 구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심지어 인턴분들 제외하시고는 직원이 없으시대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나 지금 오히려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는 세일즈 감각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방금 뉴진스 머리 고정한다는 뉴진스 되고 싶으셔가지고 브랜드 이름 네, 알려주세요. 유니카예요, 그게? 이 브랜드 이름? 아니요, 나르카. 저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필요한지도.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고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수지님 말씀하신 대로 리뷰를 진짜 꼼꼼히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쓰리잘비라는 빗자루 브랜드인데 저 알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여기도 진짜 카피 제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여기가 이제 대표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약간 발명가, 약간 기질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거를 특허를 진짜 많이 받으셨고 작년에 100억 하셨거든요. 와. 근데 여기 대표님이 약간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리뷰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리뷰?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뷰를 인쇄해서 옛날에 우리 수능 볼 때 오답 그러네요. 하듯이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서 자기가 아이데이션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그 노트이신 거죠? 노트예요. 와. 네. 그래가지고 스몰 브랜드가 심지어 리뷰 복귀 노트를 한번 론칭해볼까라고 생각해볼 정도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뭐 노션이든 요즘에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죠.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이거는 했음, 이거 안 했음 이렇게 이건 하고 진짜 저도 바로 적용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신제품 론칭한 것도 되게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리바퀴라고 조그만한 이제 맞아요. 이거 막 네. 핸디용 있어요. 네. 왜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노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꼭 한번 보시면서 우리 실질적인 우리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 꼭 잊지 않고 내가 개선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터, 아까 얘기해 주신 세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고객 경험 전문가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고객 여정 지도, 뭐 아니면은 뭐 캔버스, 뭐 여러 가지 고객 캔버스 되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진짜 많이 쓰는 되게 여러 팀원들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할 만한 그런 방법론들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지만 사실 대표님들이 5인 미만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러 팀원들이 이해를 맞추고자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세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실 우리 브랜드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에 인스타그램을 태그한 고객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만 봐도 우리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지 알 수밖에 없다. 우리 제품을 사시는 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네. 왜냐하면 이 대표님이 이걸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터에 다니는 디자이너 분들이 아무래도 패션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얼마나 명품도 많이 받고 눈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너무 뭐랄까 대중분들이 안 입을 것 같은 옷을 자꾸 디자인을 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치우고 우리 인스타그램 태그한 고객들 한번 봐봐. 이들이 설마 뭐 셀린이나 이런 비싼 옷 입고 있는 줄 알아? 아니다. 우리 제품 같은 거 입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제품의 디자인은 이런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앞서 이제 쓰리셀비의 사례는 고객들이 되게 정성 들여서 리뷰를 남겨준 거면 이거는 시각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여기 대부분 분들이 아마 우린 인스타그램이 없다. 이런 그쵸. 없을 수 있죠. 계정이 없으니까 네. 태그가 안 되고. 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제품,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추구하는 브랜드를 태그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결의,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계정에 들어가서 봐라. 네. 다 태그돼 있는 그쵸, 거를 돼 있죠. 세 번째 탭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객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브랜드를 태그하는 고객들이 누군지를 보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높은데 좀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고객들이. 그렇죠. 그런 거를 파악해 가면서 고객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상품 있어요. 기획 단계에서도 참고하면 맞아요. 너무 좋겠네요. 맞아요. 이제 두 번째로 고객이 어떤 거를 필요한지 파악을 했다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오니스트도 사실 오니스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부터 처음 펀딩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한테 어떻게 대표님은 제품 한두 가지로 계속 밀어붙이냐. 나 같으면 욕심이 나서 계속 제품을 가지수 늘리려고 할 텐데 했던 그 대표님 하는 말이 첫 번째로는 종류를 늘릴 시간이 없대요. 한개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거 마케팅 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더 늘리냐. 이것만 제대로 팔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마치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막 10명, 20명을 못 낳잖아요. 그쵸. 한 명만 제대로 키우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얘한테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돼. 마케팅도 잘해야 돼. 인플루언서 시딩도 해야 돼. 뭐 제품도 패키지도 이렇게 저렇게 개선해보고 물류도 얘기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데 계속 가짓수 늘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열심히 만든 제품이니까 이게 다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랑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신 젤리 제품 두 가지로 100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셀러분들도 지금 판매하고 계신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거 촉이 온다. 이런 거는 한번 딥하게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되게 오래 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슷한 사례가 쓰리잘비예요. 여기도 제품이 몇 개 없어요. 그냥 이거의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쓰리바퀴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작년에 100억을 한 이유가 미국에서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 강제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협찬이 아니라 아니요. 자동으로? 네. 와. 미국의 MBC라는 대형 방송사에서 진짜 아침마다 누구나 보는 뭐 택시에도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이 돼서 미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외 쪽에 굉장히 시장을 많이 선점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제품 막 개발해가지고 잘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여기야말로 진짜 마케팅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러분들이랑 좀 비슷한 결인 게 여기는 유통밖에 안 해요. 진짜. 유통밖에 안 하신다. 네. 하지만 제품에 굉장히 진심이신. 제품만 개발 잘했고 유통만 잘했는데 100억이 되는 거고 여기 오니스트는 마케팅을 잘해요. 마케팅 잘하시고. 퍼포먼스 마케팅도 잘하고 뭐 콘텐츠도 잘하고 인플루언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쓰리잘비에 더 가깝다 해도 제품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별로일 때 너무 허무한 게 뭐냐면 내가 마케팅 이만큼 다 해놨는데 내가 유통 다 깔아놨는데 몇 년 못 가요. 근데 제품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뭐 1년차, 2년차 이후에는 힘을 조금은 덜 써도 그냥 계속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 제품이 좋으면 또 알아서 바이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쓰리잘비도 그냥 막 공효진 같은 분도 이제 유튜브 갖고 나와서 쓰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오히려 마케터는 보이는데 쓰리잘비 대표님한테 알려줘도 그래요? 이러고 말아요. 너무 부럽네. 그죠? 너무 부럽다. 어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유유님이 말씀해주신 게 쓰리잘비 아마존에서 잘 됐냐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는 홈쇼핑으로도 되게 잘 됐고
온라인보다도 그런 이제 약간 되게 전통적인 유통으로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각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잘 파악해서 나는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 잘 맞아.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니스트나 쓰리잘비는 진짜 무슨 나 솔직히 연구원 재질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맞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연구원 재질은 어렵거든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가 다 연구원 재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팩토리 노멀 같은 사례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막 이제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카카오톡에서 약간 썸녀한테 주기 좋은 선물. 왜냐하면 애매하게 한 10,000원대 제품인데 스타벅스는 줘도 티도 안 나는데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딱 팩토리 노멀 선물 주면은 내가 조금 관심 있는 여자애한테 주기 좋다. 그래서 의외로 팩토리 노멀은 남자 고객이 생각보다 비율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장점이 뭐였냐면 나무 저 심지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서 그 타닥타닥이라는 그 상표권을 낼 정도로 그런 거 이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창업을 하셔서 코로나 때 엄청 이제 매출이 올라온 브랜드거든요. 여기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브랜드인데 여기 이제 캔들도 캔들이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디퓨저 제품이 진짜 그 한 그릇을 바꿔가지고 되게 잘 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캔들이 남자 고객님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뭘까 했을 때 차량용 디퓨저 이제 제품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디퓨저 보면은 좀 못생기거나 그렇죠. 비싸면은 너무 비싸고 막 계속 뭔가 그 제품으로 끼워 넣어야 되거나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디자인도 꽤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쓸 수도 있고 1+1으로 론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1+1으로 사서 나 하나 사면 나눠주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처음부터 저는 팩토리 노멀 대표님한테 이거 무조건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이게 되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뭐 예를 들면 오니스트나 쓰리잘비 같이 너무 연구 쪽으로 생각을 안 해도 이런 제품을 좀 한 끈만 바꿔가지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그 작은 브랜드를 위한 제품 지침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니스트만 해도 여기 왜 이 제품이 잘 됐냐면 원래 액상 콜라겐 제품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뜯어먹는 제품이잖아요. 포로 돼 있잖아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얼려 먹을 수 있어요. 얼려 먹을 수 있다. 네. 근데 플라스틱은 얼릴 수가 없죠. 그죠. 얼려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소구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네. 그러니까 얘도 사실 안에 있는 뭐 이제 내용물들이 엄청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다기보다는 맛이 있고 얼려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제품의 성분이 너무 좋은 것보다는 고객이 매일매일 먹어야지 그 의미가 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그지. 한 번, 두 번 먹고 끝나면 안 되니까. 네. 그거에 방점을 두고 하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대표님이나 쓰리잘비 대표님 다 되게 이렇게 그런 논문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엔 한 끗이 되게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끗이.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고객을 파악한 다음에 잘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 차량용 네. 디퓨저를 1+1으로 기획을 했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냥 맞아요. 행사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1+1 할인 행사가 아니라 그걸 의도하고 기획을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선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 관련해서는 사실 그 아까 HK 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소통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마이노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이게 그 제품의 특성이 안 맞는 그 택배 박스로 나갔나 봐요. 패키지가 뭔가 조금 부실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생각보다는 좀 CS가 많이 들어갔고 그거를 그
처음에 아예 공표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CS 건이 29건이 들어왔었어. 1000건이 이제 발송이 됐는데 29건이 들어왔고 그 29건 분들한테는 다시 환불해 주거나 다시 제품 다 보내줬다. 이거를 처음에 공지를 했어요. 근데 2차 펀딩 때 또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문제 발생 건수가 4분의 1로 줄었어. 이렇게 하니까 CS를 넣은 고객분들도 미안하기보다 내가 키웠네. 약간 그러니까 또 사게 되고 그런 식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선을 했을 때 어떤 대표님들은 정말 조용히 개선하거든요. 나만 아는 개선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정리해가지고 고객들이 이런 피드백 줘서 우리 이렇게 개선했어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상세 페이지이든 뭐 어디에 아니면 카카오 그 채널 톡이든 어디든 이제 공유를 하면 고객들이 우와 여기 내 말을 잘 들어주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은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 비슷하게 마너웨라는 액상 그 음료 베이스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한두 명이 이제 조금 중간 사이즈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1리터가 있고 이제 조그만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 500g짜리를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했더니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원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론칭을 했는데 요즘에는 500g짜리가 더 많이 팔려요. 이 고객의 소리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B2C로는 500g이 훨씬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 트위터에다가도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이렇게 많이 원하셨다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피드백을 노출을 해라 라는 게 있어요. 저희 1시간을 몰입해서 들었더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3시에 라이브가 이제 마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3시 20분까지 정도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뒷부분 좀 남았으니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 클렌저 제품인데 유명하죠. 아렌시아라는 제품인데 여기가 처음에는 반반으로 시작했어요. 반반 클렌저. 근데 여기가 이제 쫀득쫀득한 거에 고객들이 리뷰를 많이 달아주니까 다음에는 쫀득쫀득하니까 떡소비라고 바꿔야지. 그래서 반반 떡소비 됐다가 이제는 아예 반반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떡소비 중요했구나 해가지고 떡소비로 그냥 아예 바꾼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우리 좋아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렌시아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꽤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떡을 이렇게 찌는 모습이 그래요? 나름 꽤 예쁜데도 상세 페이지 보면은 정말 세일즈 지향적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초반 화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뷰티 제품들 보면은 멋있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절대 안 넣어요. 근데 여기는 멋있는 것도 챙기면서 세일즈도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는 사실 잘 팔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웹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렌시아 꼭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이랑 소통하는 건데 요즘에 릴스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셀러분들은 릴스를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고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 제품 사는지 좀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올라카피탄이라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죽 신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릴스를 만들었지만 꼭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이런 가죽 신발에는 이런 양말 신으세요. 이런 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릴스거든요. 근데 여기 릴스로 사실 올라카피탄이 매출이 3배 정도 늘었어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는 마케팅을 한다면 저 같으면 릴스에 꽤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다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이크가 100개 이상 눌린 거를 다 수집해 놓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골라서 한 번씩 해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릴스는 또 장점이 유튜브에도 사실 올릴 수 있고 틱톡에도 올릴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솔직히 카카오에도 올릴 수 있거든요. 카카오에도 올릴 수 있고 상세 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멀티 유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본가에 가서 홈쇼핑을 보니까 왜 릴스가 잘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바일 화면에서 조그만한 화면에서 사잖아요. 네. 근데 고객들을 영상으로 설득을 안 하면 어떻게 사진 하나로 고객들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홈쇼핑 보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맞아요.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싸움은 영상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에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돌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반지 이런 식으로도 낄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낄 수 있어요로 58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올라카피탕 같이 못하겠다 하면은 이런 걸 잘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차례 시도해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훨씬 고객들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카카오를 진짜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올라가나요? 메시지. 메시지. 그러니까 네네. 저는 셀럽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상세 페이지에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세요. 네네네. 올려만 둬도 자연스럽게 늘어는 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카카오를 왜 추천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들 중에 돈 잘 버는 브랜드들이 의외로 카카오가 훨씬 많아요. 거의 2배 이상 돼요. 카카오 채널 친구 수가 훨씬 많아요. 인스타그램보다. 그 이유가 훨씬 싸요. 싸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메타 광고 집행하려면 너무 비싼데 그쵸. 여기는 구매 전환 대비 그 메시지 건당 금액이 15원, 20원밖에 안 되는데 네네. 안 할 이유가 약간 그쵸. 없고. 채널 추가 수가, 그죠? 채널 추가 수가 2배 네. 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세 브랜드 다 컷이는 그 이제 이따 나올 브랜드지만 그 물티슈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 다 재구매가 필요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발송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5만 명한테 발송했는데 거기서 10%만 구매를 해도 5천 명인데 그쵸. 뭐 1%만 구매해도 500명인데 사실 5만 건 보내는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메타로 사실 500명이 구매하게 만들려면 진짜 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카카오는 진짜 안 할 이유가 약간 없어요. 진짜 안 할 이유. 겨울꽃님께서 톡 채널 운영하며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네.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하는 법은 채널 네. 개설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 비즈니스 들어가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네. 그냥 채널 나와 개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링크를 이제 상세 페이지에다가 넣어놓고 사실 자사몰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이유는 요즘에 카카오 로그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카카오 로그인 하면은 자동으로 채널 추가가 되는 기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회원들은 거의 99%다 카카오 채널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사몰이 아직 없다 하면은 상세 페이지에라도 그냥 미래 자산처럼 그냥 심어놓고 그냥 안 심어놓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CS도 거기서 직접 오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그러니까는 카카오 채널은 진짜 꼭 한번 돈이 1원도 안 드니까 해주시길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그 모니스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이랑 비라이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정보성 메시지인 척 보냈는데 더 알아보길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 두 가지 성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서 클릭했는데 갑자기 상세 페이지가 나와. 왜냐면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있긴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 있고 고객들을 아까 파악하는 방법 중에 정기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셀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어글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사실 내가 진상이 되기 싫어서 강성 고객이 되기 싫어서 불만족했는데 리뷰에 올리기는 조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마운 고객이잖아요. 착하신 분들이네. 네. 그런 분들이 진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채널 창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뭐가 아쉬웠어? 하면은 너무 진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그 고객한테 다시 소통하면서 너무 고맙다. 진짜 고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동 발송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자사몰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지만 어떤 거냐면 이제 떨어질 때쯤 돼서 그분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6개월치 샀다. 그러면 6개월쯤 됐을 때 다시 보내는 거를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건당 2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카카오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 나온 방법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고객 파악법을 한 가지씩 한번 적어주세요. 내 상품에 적용을 하셔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책을 선물로 발송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두 분 할까? 두 분? 네. 두 분 선정해서 드리고요. 또 나머지 세 분은 저희 채팅창에서 소통 잘해주신 분을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선정 드리고 이제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K 박님이 리뷰 분석, 내 상품 좋은 리뷰 분석. 네. 그죠? 리뷰 분석은 저희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수진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막 기재하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채널을 개설했던 이유는 단지 좀 CS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를 아예 고객을 모으는 용도로 한번 적극 활용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리뷰 분석이 네. 많이 하시죠. 저 선물 주시나요? 드릴게요. 네. 네, 검색 유의 분석도 너무 좋고 아까 커뮤니티도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고 태그로 확인도 있어요. 태그로 네, 확인. 태그로 인스타그램. 네, 그죠?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대표님 두 분 선정해 주시죠. 그러면 자연님이랑 네. 그린 레츄얼님 이렇게 두 분.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저희 또 마지막에 네, 또 세 분 더 있으니.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서 이거는 짧게 끝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찐팬 만드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를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파악하고 다음 소통하고 이 두 가지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쿼시도 사실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온 게 왠지 셀러분들이 판매할 것 같은 맞아요. 생활용품 많이 판매하시니까. 그런 제품인데 이 브랜드는 생활용품을 예쁘게 디자인한 거 플러스 여기는 제조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매출이 거의 100억 넘는다고. 근데 진짜 예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물티슈 맨날 쓰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맞아. 너무 안 예쁘니까 그거를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객들을 그렇게 파악하셨고 그래서 모인 고객분들은 이런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들인 거예요. 키티보니폰이나 아니면은 카멜이나 뭐 이런 여기 이런 브랜드, 이런 캐릭터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계속 관심을 유도할까 했을 때 여기랑 계속 콜라보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은 이런 니즈가 있어. 그러면 계속 줘야 되는 콘텐츠는 이거야. 마치 디즈니처럼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뭔가 제품이든 컨텐츠로 계속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품도 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메이드판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성수동에 진짜 5평짜리 되게 조그만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고객은 2030인데 애착 인형이 있을 것 같은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고객이야. 그리고 성수동에 와서 절대 가야 될 만한 곳들은 다 두르고 싶은 고객이야.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이버 리뷰 보면 귀여운 곰인형 좋아하신다면 적극 추천. 이게 어린이들이 아니라 그죠. 성인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객들을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장을 진짜 이렇게 너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두고 그다음에 매장 안에 있는 이런 고객 경험을 이제 리퍼브 제품을 우리 부상당한 친구들을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귀엽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가고 너무 이 경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컨텐츠로 풀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토부스 같은 것도 앞에 설치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성수동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릴스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릴스를 강조해 드렸는데
아, 나는 컨텐츠를 계속 다양하게 만들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메이드판이 인스타그램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벤치마킹. 네. 네. 여기는 막 대단히 예쁘지도 않아요. 릴스가. 이 커버만 봐도 되게 평범하잖아요. 근데 성수동 선물 가게, 선물도 성수동 꼭 가야 될 곳, 성수동 계속 성수동을 계속 주구장창 올려가지고 보면은 조회수도 되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쵸, 엄청 2, 높네요. 30만이 나오게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한 번 나온다고 그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피드만 들어가면 맞아. 계속 뜨는 거야. 성수동이 계속 뜨는 거예요. 마치 퍼포먼스 광고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는 근데 우연히 아, 나 오늘 성수동에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은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우리 매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매하게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게만 한다. 이 목표로 성수동 계속 성수동을 하니까 릴스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조회수 막 뭐 1000 몇백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똑같은 거 올려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특장점이 뭐지?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포토부스를 되게 열심히 만드셔서 줄 세워 놓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성수동 말고 포토부스 계속 포토부스. 계속 그렇게 릴스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귀여운 선물 가게, 성수동에 즐길 거리, 그다음에 성수동 가면은 뭔가 내가 손으로 받아올 신문 뭐 이런 거 그런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컨텐츠화해서 소통해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교육은 여기서 끝인데 여기 제품 기획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스몰 브랜더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업 아이템 찾기 클럽인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6월 23일이 아니라 7월 7일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여기 QR 스캔해서 한번 보시고 이거 챌린지 한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가고 저희가 저희 기획 코치님이 하나하나 다 그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코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랑 이런데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가 계속 나온대요. 그 정도로 계속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계속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도 런던에 계시거든요. 근데 런던에서 뭐 물건을 봤는데 그게 그 우주 관련한 무슨 초콜릿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한 게 아, 이게 초콜릿인데 우주로 이름을 지으니까 뭐 지구, 뭐 행성, 뭐 화성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고객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네. 이걸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물감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 내가 그냥 이름을 디즈니 공주 이름으로 붙이면 어때? 자스민 노란색, 뭐 예를 들면 신데렐라 핑크색, 뭐 백설공주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한 끗을 더하는 방법을 되게 아시는 분이라서 이제 이 뭔가 제품 기획에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좀 뭔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수업은 끝이고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세 분 선정을 아직 남았습니다. 세 분을 해주세요, 대표님. 네, 세 분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HK 박님이랑 그 다음에 유유님, 유유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기억나시는 아이디 있으십니까? 겨울꽃님. 네. 겨울꽃님. 네, 아까 질문도 많이 주셨고 네. 하셔서 네, 이렇게 세 분 저희 책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 정보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정보는 이제 따로 수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네, 잠시만요. 이렇게 질문. 지금 시간이 질문이 없어가지고 네, 그쵸?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네. 질문은 많았는데 주셨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 같고 네. 저희 오늘 이제 브랜딩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사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례만 저희가 공부를 하더라도 케이스 스터디만 하더라도 엄청난 공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컨텐츠 강조 계속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뭐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위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나만의 제품을 네. 또 쭉 가져가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라이브를 시작할 때 기억이 나요. 작년 여름에
첫 라이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보다 중요한 건 순이익이고 순이익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과 네,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6월 두 번째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세 번째 라이브는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3주차에는 챗GPT를 활용한 상세 페이지 기획이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테니 저희 다음 주 라이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오늘 강의해주신 강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1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라이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이벤트 저기 그 링크 꼭 한번 남겨주시고 이 정보를 남기지 않으면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꼭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참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시청자로서 라이브 네.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